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이 공개되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놀랍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고 우크라이나의 세부 조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종전 소식이 전해진 후 우크라이나가 놀랍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우크라이나와 동우크라이나로 쪼개지게 되면 서우크라이나에 제2의 한국을 세우겠다는 엄청난 계획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영토 20%가량을 줄 테니 전쟁을 일찍 끝내자고 러시아에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 치르어 차이퉁은 독일 정치권을 인용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난달 비밀리에 모스크바를 방문,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라면 이 돈바스 지역 전체 면적과 비슷합니다. 이 돈바스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아 이 푸틴 대통령이 공략해 왔고, 이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뺏기지 않으려 전투를 벌여온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를 막고자 돈바스와 비슷한 넓이의 영토를 러시아에 떼준다는 파격 발상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미 백악관은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내주고 전쟁을 끝내는 안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라는 보도에 관해 백악관이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백악관과 CIA는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 치르어 차이퉁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숀 데이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대변인은 스위스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라며 CIA의 입장도 우리와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스위스 매체 보도를 부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보도 전체가 장난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스위스의 매체가 이러한 보도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과 러시아가 세부사항 조율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CIA가 러시아를 비밀리에 방문해 협상을 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최근 러시아로부터 이 분단 한국 시나리오를 제안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군사 분계선처럼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단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려 한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가 8일 주장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즉 사무총장격이 이날 전한 정보를 전하는 현지 방송들과의 연합뉴스 프로그램인 통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러시아로부터 한국식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있다. 이 남북한을 갈라놓은 악명 높은 38도선, 이 휴전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여기에는 이런 우크라이나인들이 있고 저기에는 다른 우크라이나인들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제안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38도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발언 주체는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한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휴전선 설정이라는 양보를 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라면서 현재 그들, 즉 한국인들은 장기적 분단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 이 도네스크주, 루안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를 러시아 측에 양보하고 국토가 분단되는 조건으로 휴전하는 방안인데 여기에 세부 조항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 전체 국토의 정확히 20%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이 푸틴도 최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참모총장에게 오는 3월까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완전 점령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6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채널 24 등에 따르면 안드리 유소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이날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게 부여된 목표는 오늘 3월까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의 특정 보안구역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포기해도 돈바스만큼은 꼭 사수하라는 것인데요.
바이든과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돈바스를 넘겨주는 대가로 전쟁을 종료하는 비밀협정의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전을 앞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파격 제안을 하자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를 한국산으로 모두 도배하여 재건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 구체화 단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면담 자리에서 세르기 타루타 우크라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시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미국이 아닌 한국을 깜짝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한국이 오랜 내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라크를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준 이라크 재건 사업을 우크라이나가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내전과 재정난 등으로 국가 대부분의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린 이라크. 그런데 한국의 한화건설 등이 이라크 도시 전체를 완전히 한국식으로 재건해주자 현재는 중동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로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수 처리 시설부터 시작해서 공항, 항만, 전력 인프라와 도로, 아파트 등 한국식 스마트 시티를 중동 국가 이라크에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항상 물 부족과 전기 부족에 시달리던 이라크 사람들은 너무나도 쾌적한 환경에서 물과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라크는 결국 한국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IS와의 3년간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이라크 재건 복구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재건 사업은 가장 전쟁 피해가 큰 이라크 안바주를 시작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갈 예정입니다. 이라크 국가 재건 사업은 1,0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사업인데요. 이라크 정부는 전쟁 이후 짧은 기간 국가 재건에 성공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에 주목해 한국형 종합개발 전략 및 성공 사례를 재건 사업에 도입했습니다. 이 TRAC는 이번 이라크 안바주 국가 재건 사업의 마스터 디벨로퍼로 하바니아를 스마트 신도시 및 국제산업도시로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60조 원 규모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RAC는 지난달 31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20여 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하바니아 스마트 신도시 개발 건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 받대식을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착공에 들어가기 전 하바니아 신도시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형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바니아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된 수도 바그다드 중심에서 70km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개발 기획, 설계, 금융, 건설, 운영까지 모두 TRAC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사 및 엔지니어사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신도시 개발 노하우를 이라크 국가 재건에 적용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선 전쟁 종식 이후 낙후된 인프라와 주택난을 해소하고 복합 신도시를 개발해 종합병원과 정부청사, 교육 및 공공시설 등 최대 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라크의 경제성장 산업을 위한 국제산업도시로 자족 기능을 갖춘 거대 스마트 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한국 덕분에 이라크의 중동 최고의 스마트 신도시가 지어졌다며 문화와 레저, 스포츠, 의료, 교육, 쇼핑시설까지 모두 한국식 최첨단 시스템이 자리하면서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동유럽 최고의 신도시 국가로 재건해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최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해 농업 중심의 경제였던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최신식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유럽들에 비해 인건비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려는 열정이 강해 생산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세계 최고인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1위인 테슬라마저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 현대차가 우크라이나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지어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을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익을 최대한으로 뽑아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를 공유하고 함께 상생하여 성장해 나가려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인들도 이를 가슴으로 느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